자,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이 첫 3월 달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월이 바뀌면 발의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발의 방향을 보면은 주가가 시가 대비 아래 방향으로 때렸습니다. 월이 바뀌면 항상 발의 방향을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뭘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침 장중 공개 가격이었었죠.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오늘 이분들이 가입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오늘은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할 겁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 오늘은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해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소장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장기전으로 될 것이라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거 제대로 앞으로 저게 단기전으로 끝날지 장기전으로 갈지 아는 사람 없어요. 저건 트럼프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지상군 투입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지상군 투입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러고 말이 좀 바뀌고 있죠. 자기들도 몰라요. 저 문제는. 여러분들 이 미국과 이란의 문제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내는 이란도 얘가 짧게 끝날지 길게 끝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오늘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하락, 그럼 솔직히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할 겁니다 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 때, 이거 매번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갖고 얘기할 때 이거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찍으면 이거 무조건 100패, 100점 100패예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주가가 밑으로 하락했는데요. 그 이전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보십시오. 그럼 감히 주가가 여기 6,300선까지 올라올 거 여러분들 아셨나요? 어디에서 우리가 바닥입니다 라고 했을 때가 2,399였죠. 여기 아주 아마득히 먼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 2,399에서 6,300이면 대략 한 4,000 정도 올랐는데, 이게 4,000 정도 올라갈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다만 여러분께 제가 선거 전에 악재였고, 선거 후에 랠리는 누가 대통령 되던 랠리노고, 6, 7, 8, 3개월이 가장 좋은 베스트 찬스고,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장이 버블이 터질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블로 진입하는 장이 가장 센 장인데 이거 못 먹을까봐 걱정된다 하면서 얘를 끌고 왔던 겁니다. 이거 저희까지 끌고 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투자클럽은 이 지수가 얼마까지 갈지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찍지 않아서 저기까지 가져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그냥 갖다 때려도요 수익이 엄청나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얘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속았을 것 같아요. 왜 오늘 많이 속았냐면, 아마 오늘 주식도 뭐 많이들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장중에
이 지수가 여기서 드디어 바닥을 찍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플러스면 사지 말라고 하는 거. 중간에 코스닥이 장중에 상승을 줬었죠. 그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까지 오히려 플러스면 매도 때려야 됩니다 해서 이원화 전략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얘가 올라갈 때 찍지 않았듯이 오늘 내려갈 때도 찍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보여드린 게 뭐였냐면 여기 장중에 시장을 판단하는 매매 노하우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얘가 그냥 쭉 빠졌죠. 얘를 지워볼게요. 일단 얘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질 겁니다. 라고 봤던 가장 큰 재료 내용은 여기 이제 매도나라라고 써 있잖아. 이 매도나라 이 공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파란 색깔이면 여기가 파란 색깔이면 이게 추세가 하락이어서 매도나라예요. 근데 이게 빠질 때 이 위에 있는 거요. 요 32.5 요 32.5가 외봉이면 이건 매수예요. 이건 그냥 자동 매수예요. 똑같은 얘기 제가 금요일도 미국에 있을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얘가 내려갈 땐 매수고 얘가 올라갈 땐 때려야 된다 그랬어. 얘가 부유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때렸던 것은 왜냐면 얘가 쌍봉에서 걸려들면 얘가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오늘 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았냐면은 미국이 얘가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나름. 다우는 좀 빠졌지만 나스닥이 엔비디아 덕분에 올라갔고 S&P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 장이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누구나 기분은 올라가지 않겠냐 했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은 장중에는 32.5의 이동평균선 얘가 상수로 전환해야 매수가 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수익 그냥 예측해서 어디서 주가가 뜰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30에 240선 여기 정도 오면 얘가 뜰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여기 제가 아직까지 오늘 하루 종일 공방한 데다가 좀 그래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 얘가 뜰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아니면 얘가 30여가 턴해야 얘가 원래 신호다. 그래서 장주에 뭘 보여드렸냐면 SK 하이닉스를 보여드렸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내가 매수할 때 얘가 분명히 뜨긴 뜰 텐데 어디서 뜰 것이 할 때는 얘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매수 신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물론 종가에서 내가 조금 사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종가 하루 종일 신호가 없을 때는 종가 공략이라 그래갖고 종가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빠르면 내일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얘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님 얘가 오늘 매도 신호 나왔습니까? 예, 오늘 얘는 오늘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거 시장이 그죠? 우리 마감 무렵에 인정할 거 인정하자. 얘가 왜 매도 신호가 나왔었냐면 다시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 기법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고 오늘 얘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1번이요. 첫 번째 기법. 얘가 32.5가 외봉이 아닌 쌍봉에 걸려들게 되면 얘는 많이 빠질 수 있다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두 번째 얘보다 더 중요한 거 쌍보다 더 중요한 거 얘가 여기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얘가 여기 딱 여기 내려왔을 때 얘가 다음에 30분목 또 하나 음봉 때리면 위험합니다라고 했죠. 맞아요. 두 번째 얘가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작은 게 쌍봉인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얘보다 큰 20이 가격 조정으로 빠진다. 얘가 가격 조정으로 빠진다는 건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60과 대돌 준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오늘 강의한 거랑 다른 거 없나요? 그럼 얘는 원래대로라면 얘는 매수 신호가 없다. 이놈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장이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럼 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추세적으로 안 끝났다는 거예요. 추세. 주가는 추세와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세는 멀쩡해요. 근데 파동이 조정 파동에 들어간 거예요. 왜? 대들 줬잖아요. 이거 이 앞에서 골 100번 했던 겁니다. 이 앞에서 이거.
이때 이거 데드 데드 데드. 얘는 빠르면 내일, 지금도 야간 선물로 많이 빠지죠. 3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저렇게 빠져도 빠르면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얘는 어차피 떠야 돼요.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는 안 빠지거든. 근데 일단 대들 주면 찍고 나면 얘는 위험해. 배열이 아주 중요해. 배열이 제가 여러분이 기억나게 영어에서 배열이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침에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냥 막 추천주 남발하고 그죠? 아침에 추천주 남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얘가 괜찮다 그러고 물론 그게 길게 보면 맞아요. 얘가 길게 보면요. 얘가 주말주가 대비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얘는 싸게 살 수 있는 절에 찾습니다. 누가? 캐시 갖고 있는 분이. 근데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외봉일 때는 그냥 사도 돼요. 외봉일 때는 얘가 그냥 사도 됩니다. 이렇게 빨간 것과 녹색 사이 그냥 사도 됩니다. 근데 쌍봉은 잘못 깔아놓으면 깔려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반드시 신호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얘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손대면 안 돼요. 대신 얘가 내려갔다 턴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매수, 분할 매수예요. 일부 매수는 분할 매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얘가 20선 위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32호가 쌍바닥을 줘야 의미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오띵띵을 줘야 이렇게 오띵띵. 얘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줘야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올라갈 때 먹을 때 하나도 못 먹다가 내려갈 때 한꺼번에 몰빵, 야 이거 못 샀는데 내려가니까 나 몰빵으로 때려 넣어야지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찍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얘를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냥 찍는 거야. 올라갈 때도 대치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500, 4,000에서 다 털고 나니까 5,000 가고 6,000 가니까 포모 현상이 생기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또 얘가 밑으로 내가니까 야 이거 무조건 또 뜨겠지 하고 몰빵 갖다 집어넣는데 시장은 6,000까지도 깨고 내가고 이게 6,000을 돌파했어도 돌파가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위에서 상방을 만들지 않으면 얘는 돌파가 아니에요. 다시 얘가 밑으로 훅 빠진 거예요. 오늘 여기가 쭉 매도만 얘기했거든요. 거의 얘가. 왜냐면 얘가 장중 내내 얘를 매매했는데 얘를 보시면 얘를 보면 얘가 이미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 이거 지금 이 길것 때문에 얘가 자료가 에러가 생기고 있는데 얘가 결국 얘가 보면 여기서 계속 매도 신호가 나오잖아요. 막판까지도 매도 신호가 나오죠. 어떤 분이 여기 인증샷을 올려놓는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했던 분이 여기 인증샷을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오늘 뭘 사서 먹은 게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여기 이팝님이 듀얼 차트 따라 매도 수익 그려놨는데 이분은 그 선물을 잘 하시는가 봐요. 이분은 전문이 선물이네.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450만 원을 커버했어요.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대단합니다. 이분 들어오신 지 별로 안 되셨거든요. 이거 오후에만 선물 매도 진입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게 외바되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전주골을 깔고 있죠. 특히 얘를 번개를 누르면 이게 외바닥이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전주골을 깔고 있어요. 이거 이 데이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저희가 돼버렸네. 어쨌든 얘가 32호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파동상 조정에 들어왔다. 왜? 수없이 많이 했던 거. 자, 얘를 길게 놓고 이렇게 보면 수없이 많이 했던 거. 계속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다가 어텐션에 들어갔을 때가 데드였지. 그죠? 데드였죠? 얘가 붉은 악마가 녹색 그라운드를 찍고 내려간 거였잖아요. 얘도 지금 똑같은 게 나오고 있지?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이제 얘가 이거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요. 얘를 내려갈 때 때려버리면은
얘는 단기적으로 파동은 조정인데 추세가 상승이니까 내려갈 때마다 때려버리면 그분들은 다시 또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내려갈 때 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땐 줄여줘야 돼요. 오늘 저쪽 모바일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바일 분들 계실 텐데 모바일은 아침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다가 인버스 사드린 것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장에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해지를 넣고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럼 얘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얘가 분봉상으로 끝나려면은 이렇게 소위 요거 낙타의 등 같은 요거 녹색선 쌍봉을 주던지 얘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녹색이 하방을 주는 거예요. 녹색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얘는 다행이에요. 얘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쌍봉 이렇게 숏텀이 있고요. 두 번째 롱텀이 있어요. 대두줬다 이렇게 가는 얘가 V형 롱텀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건데 여기엔짱. 그러니까 얘가 내려갔다가 이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여기엔짱 빠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들어는 줘야 돼. 근데 들어줄 때 미리 얘기할게요. 절대 쫓아가서 사시면 안 돼요. 얘가 들어줄 때 쫓아가서 사는 건 언제냐면 여기처럼 N자가 영속적일 땐 들어올 때 쫓아가서 사도 돼요. 됐어요? N자일 때는 얘가 올라갈 때 사도 돼.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올라갈 때 사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올라갈 때 사다가 물려버리면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일 강한 것 중 하나가 방산주였잖아요. 그죠? 방산주조차도 여기 보면 아침에 저희가 지난 저기 뭐야 하나씩 되면 상한가네요. 이거 저 뭐야 컴퓨터인들 갖고 계신 거죠? 하나씩 템이. 네, 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볼게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2월 말 공략주 볼게요. 여기 2월 말 공략주 이렇게 보시면 얘가 뒤에 가서는 쭉 빠졌지만 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죠. 얘는 어차피 올라가면 우리가 때리기로 했던 거잖아요. 한 개만 빼놓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저 중에 16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기 레인머크님 벌써 올려주셨는데 이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얘가 2월 말 공략주도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은 이 시장을 보시면은 어제 미국이 올라왔지만 그 오늘 아침에 마감된 건 미국이 올라와서 우리도 어떤가를 봤는데 결국 우리대로 그냥 주가가 오히려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그림을 보면 얘는 배열이 찢었죠.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어떤 모양을 주는가만 제가 그려볼게요.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어떤 모양을 주냐면 급락 급등, 급락 급등으로는 바닥을 안 찍어요. 이걸 V홈이라고 그래요. 매도예요. 얘는 급락 급등 다음에 또 다시 급락을 줬죠. 맞아요? 급락 급등 급락. 이해해요? 급락이 마이너스 1이면 급등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둘이 비긴 거죠. 1대1 무승부예요. 얘가 또 급락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웃하는 것끼리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둘을 더하면 제로고 둘을 더하면 제로잖아요. 또다시 급락 때문에 급등을 줬네요. 그 플러스 1이죠. 이웃하는 것끼리는 제로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신군하고 얘기할 때 신군이 제가 급락 급등 그러면 신군이 뭐라고 멘트를 때리던가요? 완만 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10번 100번을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차트를 좀 공부했던 분들이 보시면 놀랄 노짠데 여러분께는 이렇게 떠 먹여드려도 얘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장이 2399부터 6300선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초지일간 아까 되겠죠? 뭐 선거전 악재 없고 뭐 버블이 터질까봐 걱정이라 버블을 못 몰까봐 걱정이 돼서 6천까지 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쉬었다 갈 때는 항상 쉬었다 간다고 3분을 때리라고 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올라갈 때 못 먹고 내려갈 때는 또 당해버리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주식에 재능이 없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혹시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도 내가 안 되면 나는 당연히 주식에 재능이 없는가 봐를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혹시 내가 뭘 잘못 배운 건 아닌가? 혹시 나는 잘못 배우고 잘 배우고커녕 나는 아예 주식을 공부조차 하지 않았나? 그래야 안 헷갈리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내려갈 때 보세요. 제가 장중 내내 호르무즈 해협 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과 이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질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이 들어봤자 걔는 시시각각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악재 나오면 확 빠지는 듯 하다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까 안 봉쇄가 될까 얘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유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것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먼저 호르무즈 해협 얘기부터 하면은 월가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아니면 봉쇄하겠다고 멘트는 때려도 이란의 입장으로는 얘를 오랫동안 얘를 봉쇄해서 묶어둘 수 없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파하겠다라고 위협을 하지만 계속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이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의 돈가스 환율의 문제에다가 경기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쥐꼬리만큼 그 팔아갖고 그 경기를 충당하는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건 이란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란은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이란은 지난번 싸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더라도 얘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미국도 덜 빠지. 왜요? 이건 그럼 자 이런 거요. 그럼 또 여기 그럼 소장님 우리는 원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이 석유 물동량은 한 20%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여길 통하는 게 한 90%가 되니까 우리는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뉴스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우리는 21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석유를 갖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니 도대체 뭘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지상군을 투입한다 안 한다 뭐 어쩐다 석유는 우리가 매장이 이렇게 된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시세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여기 시장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봐야 된다. Understand? 됐어요? 근데 시장에게 물어보는 거는 신호를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호를 모르잖아. 공부를 안 했어. 이게 외국인이 오늘 보면요. 제가 딴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잘했다 뭐 안 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를 보면 아침에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보다 시세는 크게 빠질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얘가 저점을 깨면 얘는 대대가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내가 골드를 안 주고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런 얘기 한 사람 있나요? 오늘 제가 안 봐도요. 오늘 만약에 저처럼 공개 강의를 100개가 열었다면 거의 100개 가까운 것들이 얘가 내려갈 때마다 다 찬스라고 했을 거라고. 보나 마나. 저도 분위기는 매수였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덜 빠지고 아니 호르무즈 제가 쭉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더라도 별로 봉쇄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는 다 사죠. 근데 우리는 뭐 했죠? 우리는 확인하고 사자고 그랬어요. 얘가 턴하는 걸 보고 사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이게 바로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그냥 여기다가 색깔만 칠해놓으면 얘가 파라면 얘는 자동으로 여기 우리나라 말로 써놓으면 얘가 합격 불합격을 눌러오면 얘가 매도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 매도만 때리는 겁니다. 아까 이분이 여러분들 400만 원 번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번 거지만 이분은 오래 드신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400만 원 번 거는 엄청나게 많이 번 거지만 여기 썼잖아요. 듀얼 차트 따라 매도하니까 수익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매도가 때려줄 때요. 얘가 매도가 때릴 때 여기 보면 KG 이거 눌러보면 여기 듀얼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듀얼이라고 놓여져 있는데 파생이니까 듀얼이라고 놓여져 있는데 이 듀얼이 오늘 얘가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죠. 얘가 아침부터 하락의 동방향 이게 듀얼이 둘 다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뒤늦게 참가할 수도 매도만 때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회원들은 아침에 제가 풋옵션으로 버신 분들 표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표시하셨죠. 이게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준비가 없으면 요번에 이 장은 거꾸로 저 이란 문제가 해소가 되면 얘가 주가가 급등을 줄 거거든요. 그거 하나도 못 먹고요. 또 쫓아가게 되고요. 또 거꾸로 바닥에다 팔고 꼭지에다 또 사게 됩니다. 제가 외봉에는 괜찮은데 쌍봉에는 첫 번째 얘가 외봉에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외봉은 OK인데 괜찮아요. 내가 조정받아도 그런데 오늘 얘는 오늘 쌍봉이었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쌍봉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침에 체크 포인트가. 그럼 얘부터 먼저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외봉 괜찮은데 쌍봉이니까 뒤지게 빠지는가.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20이 외봉이죠. 얘가 많이 빠졌어도요. 지수가 높으니까 지수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이 다였지 뭐 나머지 빼면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얘가 이게 여기도 35가 쌍봉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35가 쌍봉이지. 이게 쌍봉이었잖아요. 이게 외봉일 때는 괜찮았는데 쌍봉이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렸지만. 그럼 얘를 보면서 얘가 쌍봉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검정개 쌍봉보다 22 쌍봉일 때는 얘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으니까 여기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얜 뜬다니까요. 얜 떠요.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단 얘는 추세적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동상으로 얘는 올라갈 때 그냥 못 가요. 왜 그냥 못 가냐면은 얘는 올라갈 때는 N자의 성질을 갖고 있고 내려갈 때 역N자의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얘 내려갈 때 얘가 뜨는 이유는 역N자가 아니까 뜬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갔다 이렇게 역N자로 내려가고 얘가 저층 깼으면 위험했겠다. 맞아요? 이해했어요? 이 말을? 그럼 얘가 올라간 다음에 그냥은 못 가요. 매도 때려야 돼요. 왜 N자로 가야 되니까. 근데 N자가 아니었으니까 얘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때 너 역N자니? 역N자가 아니었어. 다행이었어. 그냥 올라갔어. 너 올라갈 때 N자니? N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찡꽁빵꽁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내려왔다가 또 역N자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역N자가 아니었어. 다행이야. 근데 올라간 다음에 N자인 걸 봤는데 드디어 N자가 나왔어. 그럼 얘가 매수가 이긴 거야. 이때부터는 keep going이야 다시. 이해가 가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여기서 역N자 할 때 놓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많이 빠져 왕창. 소장님, 저는 머리가 돌인가 봐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선천적으로 물려주신 머리는 기본 이상이거나 좋을 수 있는데 그 머리를 단련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난 가까다 보면 그 TV에서 브레인 가든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은 건강 무슨 관련된 걸 보면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쌍둥이는 열심히 먹는 것도 관리하고 운동을 하니까 모든 외주로 봐더라도 젊어 보이고 모든 것이
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나이가 쉽게 해서 50세로 보인다면 한 쌍둥이는 나이가 60인데 신체적인 나이가 70대로 보이고 쌍둥이 그거 비교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때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야, 똑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가 돼 보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보이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머리를 쓰지 않은 거야. 그냥 찍어주는 것만, 처음에 그게 달콤한 거를 찍어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장을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찍었을 때, 저한테도 이 시장을 만약에 찍으세요 그러면 전 아예 그러면 이 바닥을 떠나요. 얘를 찍어야지만, 찍어서 맞춰야지만 얘를 번다 하면 전 주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주식이 재밌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두 번의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만약에 누구랑 가위바위보에서 돈 내기를 하라고 한다. 이기면 내가 10,000원을 받고 지면 10,000원을 진다면 전 그 짓 안 할 거예요. 이걸 내가 가위바위보 해갖고 내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여러 번 지면, 아니 내가 운 좋게 벌었어도 다음날 가위바위보 했을 때 질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저한테 두 번의 기회를 준다. 당신은 가위바위보 두 번 할 수 있으면 나는 가위바위보 무조건 하지.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으면 이겼고, 가위바위보 해서 졌어도 내가 한 번만 바꿔내면 되잖아. 그냥 보지 않고 가위바위보로 하는 것을 전망이라고 하는 거고, 찍는 거라고 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상대방이 낸 걸 보고 내가 바꿔서 내는 것을 대응의 전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대응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요. 동의해요? 이걸 어떻게 찍어서 다 맞출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미국하고 이란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설명을 다 해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이렇고,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마당에, 수진이 왜 트럼프는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란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딴 때보다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트럼프의 생각은. 선생님 왜 이란에 대한 리스크는 작나요? 첫째,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의 1위국이잖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얽매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 얼마 전에 미국이 뭘 먹었어요? 베네수엘라를 먹었잖아요. 마두를 잡아가면서 이 베네수엘라 나오는 석유도 미국의 영향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었어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 그래도 편하게 들어요. 얘는 내려가도, 여러분 얘가 내려가도 괜찮아요. 오늘 매매 못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내려가서 아침에 얘가 쌍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내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는데, 이걸 개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장이 또 올라가다 어딘가 진짜 2021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처럼 주가가 꼭지를 치고 중보도 나쁘고 1년 동안 주가가 빠져나는 거기에 걸려버리면 그것처럼 지옥 같은 생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얘는 어차피 올라가다 꺾어줘야 돼. 왜냐면 얘는 지금 얘가 5파동째잖아. 20일이 얘가 20일 5파도니까 얘가 이 60이 어차피 꺾었다 가야 되잖아. 이게 꺾였다 가야 돼. 그러면 얘가 꼭대기에서부터 얘는 3개월 동안, 이게 어쩌면 3개월 동안 조정받는 게 첫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이게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참는 분들도, 저한테 공부를 받으신 분들은 보세요.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 얘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타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께 회원을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규정한 재산을 공부 좀 하라는 거야. 제가 무료 강의라, 오늘도 무료 강의로서 제가 대충 합니까? 제가 어젠가 왔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자, 예를 볼게요. 자,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를 보면 얘가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줘도 500달러에서 얘가 500달러에서 여기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게 똑같잖아. 이게 나온 다음에 얘가 1, 2, 3, 4, 5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조종을 줘버리잖아. 얘가 22 쌍봉을 주고. 그래도 얘가 500달러 돌파하면 어나데리입니다 갖고 얘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걸 공부한 사람은 이게 올라갔다가 왜 조종받는지를 알잖아요. Understand? 이젠 22 여러분들 N짤 준다는 것은 조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 N짤 줄 거 아닙니까? 20이 조종할 때는 한 달 조종이지만 60 올라갔다가 조종이면 얘는 60이 서니까 3개월 최소한 3개월의 조종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똑같아요. 쌍봉이면 도망가야죠. 매도 때려야 되거든요. 매도 때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저점 지지 여부죠. 저점이 지지되죠. 그러니까 얘는 저점이 지니까 상달 여놓고 가고 얘가 그 다음에 폭등 준 거 아니에요? 1500달러까지. 언더스탠.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1500달러로 가도 못 먹는 거야. 그냥 다 팔아먹는 거야.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제가. 제가 저걸 몰래 꼬부쳐서 제가 저희 팬들한테만 공개하고 지금처럼 이런 강의에서 공개를 하나도 안 했다면 야, 저 사람은 자기 현들 유리 현들한테만 저거 공개하고 저런 거 공개 안 하지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30분 봉 얘기했죠. 얘가 이거 30분 내려가면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저점을 지켜주는 걸 봐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 얘는 뜬다니까요. 다시 여기서 이걸 놓쳤잖아요. 이걸 얘를 놓쳤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5가 아니라 얘를 이번에 20으로 바꿔볼게요. 20이 이렇게 쌍봉을 줘버리고 그럼 얘가 60을 깨버리거든요. 이렇게 이거 깰 때 얘는 더 무서운 거고 더 나가서 얘보다 더 크게 5가 아니고 20이 아니고 60이 쌍봉인데 얘가 저점을 깨버리고 240이 무너지면 얘네들은 1년 동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못했으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지야? 다음 애가 20이 쌍봉을 줬을 때 쌍봉은 이렇게 오면 다행인데 20 쌍봉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여견자로 이렇게 이것도 때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수 ETF고 뭐고 워낙 싸게 샀고 계속해서 매수로 밀고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늦게 사신 분들은 팔지도 못해. 이게 내려가도. 그리고 저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 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한국뿐만이 아니지 아시아가 다 그렇잖아. 저기 석유 여기 이 악재에 너무 많이 물려있고 내려갔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오늘 또 올라갔어 봐. 여러분들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 회원에 가입한 분들이 이런 고마운 말씀 해주세요. 제가 볼게요. 어떤 리얼룩에 있는 거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올해 가입하셨어.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1년짜리 회원을 가입하셨을 때 갑자기 제가 공방을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가입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도 계시지. 제가 1년 동안 봤는데요. 또 2년 동안 봤는데요. 심지어는 8년 동안 봤는데 수재면 큰 대세장은 정말 안 틀립니다. 그래서 가입한 분들이지. 맞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회원비를 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뭐 12개월로 분할이다 6개월로 분할이다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안 틀린 거야 김 소장은 여기서. 그럼 제가 천재예요? 안 틀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를 왜 안 틀린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작은 매도든 큰 매도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저는 그 노하우를 공개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얘 내려갈 때 생각보다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장중에 플러스로 돌았어. 아까 저쪽은. 그다가 또 다시 밑으로 빠졌지. 얘는 지금 일봉상에서 얘는 월이 바뀌었지. 얘가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얘가 월이 바뀌었는데 얘가 발해방이 아래로 내려갔으면 얘는 결론. 요번 달에 얘는 위험해. 요번 달이 위험해. 앞으로 위험한 건 아니야.
자,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월말 공약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게요. 얘가 여기다가 더블 차트를 뿌려보면 얘가 전번 달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전번 달이 위험한 거야.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 롱이고 하락이 숏이니까 얘는 오늘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종합을 얘기해 볼게. 파동과 추세를 구별해야 돼. 방금 제가 얘가 요번 달 위험하다고 그랬지. 자, 볼게요. 얘 요번 달 위험해. 왜냐면 월이 바뀌었어. 월이 바뀌었으면 발의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 제가 맨날 국고초 나갈 때마다 발의 방향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월간단이 발의 방향이잖아요. 지난달에 발의 방향이 위였잖아요. 장 초반에 적산병이 나왔잖아요. 얘는 왔다 갔다 하다가 3일간 지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얘는 뒤늦게 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잖아. 상방아까. 그때는 월 초부터 장대목을 때렸으면 얘는 나쁘잖아요. 그럼 얘는 요번 달 위험해. 근데 결론. 얘 요번 달 얘가 요번 달 위험한 건 맞는데 길게 보면 얘는 빨간 개가 이렇게 롱이고 얘가 조정받아도 얘는 월말이 매수지. 얘는 월말이 매수야. 얘는 월말 매수를 품고 가. 그래서 제가 오늘 컴퓨터위원회 가입하신 분들은 요번 달에 약세 현상이어도 여러분들 회원비는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은 월말 공약주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회원비를 이상으로 뽑아내십시오 그랬죠. 왜? 오늘도 16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목표치에 다 들어갔잖아. 오늘 지수가 이렇게 지뢰같이 빠졌지만 얘는 파동이 조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파동 따라 내가 완급을 조절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건 내가 못 참는다라면은 이런 분봉이나 이걸 보는 법을 알아야 돼. 얘는 내가 돈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제가 혹시 이런 매매기법 썼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돈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얘가 여기 20선부터 얘가 저점을 깰 때마다 10%씩 쏘면 딱 좋다라는 거 기억날까? 10%씩만 12번에서 쏘면 딱 좋다. 얘는 그 구정으로 들어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 제가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얘가 내려왔잖아요. 얘가 내려왔다가 당장 내일도 얘가 또다시 내일도 모레도 얘가 올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벌떼처럼 또 사러 들어갑니다. 얜 데드 다음에 올라가는 건 부위험이기 때문에 매도입니다. understand? 이게 데드 다음에 올라가는 건 매도입니다. 이게 데드 준 다음에 올라가는 건 매도예요. 올라갈 때 매수는 부위험이 아닌 거. 이건 V가 아니잖아. N자잖아. N자는 매수입니다. 올라갈 때. understand? 이제 얘가 내려가도 올라가 보시오. 벌떼처럼 또 일반들 산다고 또 얘기 나옵니다. 이거. 올라갈 땐 때려야 돼요. 때린 다음에 N자일 때부터 여러분들 매매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얘가 오늘 조정받았을 때 여기를 안 깼다면, 얘가 여기를 안 내려왔다면 얘는 오늘 조정은 배려굿이에요. 배려굿이에요. 아, 내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근데 얘가 여기를 깼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대들 깼잖아요. 이렇게 깼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 얘가 드디어 본격적인 조정을 받는지. 왜? 얘가 겁나는 건 이게 22파동이야. 이게 22파동이야. 얘가 그리고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어. 22. 그럼 아까 저기 엔비디아를 보셨듯이 얘는 이렇게 올라 이게 한계가 가는 동안에 작은 개가 5개가 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럼 얘가 여기서 꼼지락 하면서 얘가 꺾어줄 때 이놈은 어쩌면 60이 조정받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고 얘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얘가 3개월 동안 쉴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를 빼지면. understand? 여보 얘가 3개월 동안 조정받아도 괜찮은 거 왜냐면 얘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떠야 돼. 그럼 얘는 이게 여기 얘가 꺾을 때 3개월 걸린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뜰 때도 이게 3개월짜리 먹을 게 있는 거야. 대신 여기서 잘 도망치고 뭘 해야 내가 다시 사지. 얘가 3개월 동안 빠진 동안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물려있다가 이게 올라갈 때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내려갈 때 물렸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에 물렸으면 올라갈 때도 걔가 주도주가 될 텐데 똥주 잡주로 바깥하고 물렸으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같이 깨져버리고 올라갈 때 못 가면 이중으로 깨지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요?
여러분들 얘는 외우진 못해도 자꾸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외우지 못한 건 제가 내일도 해드리고 모레도 해드리고 제가 1년 12달 유튜브에서도 무료고 뭐고 계속 해드리거든. 근데 그게 이해를 해야 자꾸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게 이해된 게 누적이 돼야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지. 그냥 모르겠으면 얘는 당분간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가 나올 때까지 분봉이 다시 N자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됐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N자가 나오면 소장님 또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 맞아, 제가 알아서 얘기해 드려. 근데 얘가 내려갈 때 자, 다시 얘를 더 긴 걸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보세요. 얘가 쭉 올라갔잖아. 얘가 보시면 이 녹색 그라운드를 붉은 악마가 안 깨면 괜찮아요. 오케이? 얘가 별짓을 다 떨어도 괜찮아. 그리고 얘가 살짝 얘가 내려와도 얘가 9대 1 되거나 이게 8대 2잖아. 괜찮아. 언제부터가 위험하냐면 북 찢을 때의 개념은 5대 5가 됐을 때 위험해. 그럼 얘가 북 찢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 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올라갈 때 때려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했어요? 북 찢고 나면. 찢으면 때려야 돼. 얘는 일봉상 때리는 거니까 엄청난 매도 신호야. 근데 얘는 일봉상 매도는 아니지. 천만다행이지. 얘가. 일봉상 찢어진 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잖아. 근데 얘를 지금 분봉부터 미리 연습해야 돼. 제가 분봉을 보면 분봉은 찢었지. 이걸 여러분들 솔직히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냐고. 이거 제가 솔직히 할게. 제가 조금 좀 저기한 마음 갖고 있으면 얘를 공개를 안 해. 자, 얘가 바깥으로 튕겨나갔네. 잠깐만요. 제가 띄워놓으라 올게. 듣고 있네. 제가 이건 들어봐요. 제가 그냥 조금 그냥 인간적인 마음, 욕심 있는 마음이면 저거 절대 공개 안 하지. 회원님들 맞지? 저걸 뭐하러 공개? 단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는 이제 지금부터 올라갈 땐 매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N자를 딱 보일 때 여러분 지금부터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결과치만 얘기하면 돼. 근데 저는 A부터 Z까지 다 공개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도 여러분 TV나 다른 공방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1등이야. 저 기법 노하우는. 얘는 분봉이 찢어지고 있지 않냐고. 얘가 북 찢으면 찢으면 무조건 부요밀 땐 매도야. 얘가 여기까지 가면 천만 땡큐 감사합니다고.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 이렇게 안 가고 얘가 이렇게 여기한쪽으로 빠지면 그때라도 여러분들은 때려서 줄여야 돼. 여기까지 가면 반을 줄여야 되고 여기서 중간에 꺾이더라도 3분의 1은 때려야 돼. 30%는 캐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어. 이게 여기한자라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한자여도 저점을 지켜주면 다시 올라탈 때 사면 되거든. 자, 엔비디아를 보면 얘가 저 위에서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보세요. 자, 얘도 이렇게 보면 얘가 안 깨잖아. 안 깨다가 드디어 찢었네. 찢으면 때려야지. 찢으면 때려야 되잖아. 방금 얘기했던 데가 똑같아. 헬로우장이나 우리나라장이나 분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아. 그럼 얘가 때렸어. 못 때렸으면 여기라도 때려야 되거든. 때렸지. 때렸는데 저점을 안 깨고 얘가 여기 쌍바닥으로 주잖아. 그럼 다시 사야 돼. 이게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근데 얘가 여기 찢고 나서 이렇게 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옆에 걸 볼게요. 자, 얘가 찢었는데 얘가 여기자로 내려오지. 찢고 내려오잖아. 이놈이 내려오잖아. 얘가 이게 찢고 여길 내려오잖아. 이렇게 얘가 찢고 내려가잖아. 얘를 이렇게 내려가자. 올라갈 때 때려야 되는 거야. 얘가 찢으면 때려야 돼. 얘가 여기서 많이 빠지잖아. 얘가 140달러 150달러 했던 게 90달러까지도 확 빠지잖아.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위에서 탈 50% 빠지는 거잖아. 얘가 찢으면 배열이 바뀌면 올라갈 때 때려야 돼. 일봉은 왕창 때려야 되고 분봉도 조금은 때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일봉이 안 그런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이띠자. 저는 이게 일봉이 찢어진 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고. 근데 분봉이 찢었지. 그러면 얘는 조금이라도 때려야 돼. 3분의 2든 2분의 1이든 그 사이에서. 됐지? 됐어요? 그러면 자, 얘가 내일 많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 뉴스에 적어볼 필요 없어. 물론 저는 로데다가 필요하니까 지금 일 안 하고 어떻게 되냐지만 아까 저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기에 편안했던 것은 미국의 그 유가에 대한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졌어. 무슨냐면 만약에 이것이 조금 장기가 되더라도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악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자기네가 제1 수출국이고, 그리고 또 이미 트럼프는 유가가 급등하면 자기가 중간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하게 되면 하원은 무조건 가반수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으로 바뀌는 걸 이미 알아. 그리고 요번 이란 공격에 대해서 27% 정도가 찬성하고 49%는 반대야. 그 얘기는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도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요번 전쟁이 장기될 것이냐? 현재 월가에서 나온 목소리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야. 왜? 이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보면 게릴라전, 아니면 이란이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군사적인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치고 빠지고 간간히 한 번씩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만약에 유가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는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 그런데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자마자 오펙에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뭐한대? 증산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뭐야?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거는, 물론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이걸 바래왔지. 이란이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갖고 이란을 때려주길 바란다고 그랬지. 왜냐면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 구조에서 불리하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인구 구조에서 불리하다고 제가 예전에 특집 방송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 검은 모자 쓰고 수영 길게 하고 다니고 군대 병역은 반대하면서도 그 강경에 나서는 그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부담스럽다고 그랬지. 또 하나, 이란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불리하기 전에 이란을 거의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것을 원하는데, 그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게 복잡해. 중동이 왜 복잡하냐면, 여러분 공개 방송 안 들은 분들에서 잠깐 개요만 설명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볼 때 우리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구별 안 되고, 우리가 서양 사람을 볼 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얘들 아니면 어디죠? 바이킹족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구별이 잘 안 되잖아. 그냥 다 헬로우드와 이렇게 해야지 구별이 안 되듯이, 또 우리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는 특히 그러지. 우리는 중동 사람을 보면 잘 구별을 못 하잖아. 이게 이란 사람인지 사우디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 가요? 그냥 저건 중동의 사람이다. 하지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란과 사우디만 놓고 보더라도 다 달라. 먼저 인종이 달라. 중동은 아라비안의 중심은 사우디나 유럽,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아라비안인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 이게 이란이 대표적이었잖아. 이 사람들은 민족도 다르지, 언어도 달라. 학교에서 또 배우는 언어와 집에서 쓰는 언어가 또 달라. 언어도 다르지. 여기다가 또 종교도 달라. 이슬람 그러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순위파, 한쪽은 시아파지. 너무나 다른 게 많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요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구 구조가 불리해지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걸 바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동도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주잖아.
이란,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조금 거시기한데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친서방적이지 않는 나라들이야. 레바논,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런 거 들어봤지? 좀 이름을 들어봐서 껄쩍지근하면 다 그쪽이야. 시아파 쪽이야. 근데 이쪽은 우리가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쪽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왠지 인상이나 이게 부드러운데 그러면 다 수입파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어때요? 카타르 어때요? 쿠웨이트 어때요? 바레인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어때? 이게 다 순위파야. 얘들은 언어 다르지. 그 다음에 민족 다르지. 종교 다르지. 그래서 사우디가 트럼프를 꼬드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어. 아까 보니까. 이리 되면 일이 커져. 왜? 이렇게 되면 이란이 미사일이든 아니면 드론이든 공격을 해갖고 사우디의 유전, 그 다음에 정유시설 이런 데를 공격한다면 유가가 위로 치솟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모르는 거야. 제일 바보 같은 게 본인이 이 중동전을 예측해서 우리가 참고 삼아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서 하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가를 저도 들어. 로우 데이터니까. 왜냐면 그분들 주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참고사항일 뿐 여러분들은 걔는 참고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오늘 폭락을 그대로 하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 미국은 괜찮았네. 근데 우리는 얘가 이게 턴하는 거 안 턴하는 걸 보고 얘가 내려가면 매도 쪽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매도로 400만 원 번 게 그거야. 얘가 내려가면 매도고 얘가 턴하면 매수인데 이게 턴에서 올라가더라도 저 20은 또 저항이야. 외바닥이니까. 이걸 보고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내가 판단해서 공부해서 하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뜻이야. 어때요? 조금이라도 와닿을까? 근데 얘는 이렇게 안 빠져.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 시시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를 볼게. 얘가 내일 더 빠지는 한이 있어도 얘는 이렇게는 안 빠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야. 2018년도에 많은 분들이 반했던 기법이잖아. 자,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는 우리 수학 박사, 미국에 계신 수학 박사님도 이 기법을 보고 놀라셨고, 또 색깔가 사하방님도 저 기법을 보고 놀라셨고, 많은 선수들이 저 기법을 보고 놀랐잖아. 여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러분 장이 막 폭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신시어,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얘가 역연자가 아니면 떠요. understand? 떠. 대신 얘가 역별에서 뜨잖아. 올라가도 그냥 못 가. 얘는 여기서 역별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두들겨 맞았다가 가야 돼. 봐, 여기도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두들겨 맞았다가 가잖아. 이렇게 N자를 줘야 가. 됐어요? 이해했어요? 역N자 이렇게 떠요. 뜰 때는 매도를 때려야 돼. 찢으면 때려야 돼. 뭐? 찢으면 때려야 돼. 여기를 볼게. 여기 보면 찢었지. 그냥 안 빠져. 여기도 찢어서 그냥 안 빠져 떠. 얘도 그냥 안 빠져 떠.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온 거고 세 척의 배가 온 거야. 하지만 찢었지. 올라가도 때려야 돼. 얘는 다행히 여기까지 같이 때려야 돼. 왜 그냥 안 갔지? 내려갔다가 다시 갔지. N자로. 올라가면 때려야 돼. 찢으면 올라가면 때려야 돼. 이걸 V홈이라고 그래. 기법상 V홈. V처럼 생겼잖아. 얘는 60V. 얘는 골드도 안 좋지. 얘는 이렇게 하방형이거나 원상 복귀형이거나 둘 다 매도야. 둘 다 공통점은 뜬다는 게 공통점이고 올라가면 때리는 게 공통점이야. 결론. 오늘 얘는 종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빠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들은 월 말 공략주 어차피. 요번에도 16개 중에서 11개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신시오.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됐어요? 그림을 그려볼게. 자주 들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식에서 제대로 돈을 벌려면은 알아야 돼. 자,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둘 중 한 가지 그림으로 나와. 얘가 좀 더 빠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얘는 이렇게 쭉 찢어지니까 얘는 신시오.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뜬다니까, 이렇게.
22 이렇게 뜰 때 얘는 둘 중에 한 가지 길가. 올라가다가 여기 엔자로 빠지는 거 하나, 얘가 다시 여기를 원상복귀해서 올라가는 거 둘. 여기까지 올라가면 베리 해피, 여기까지만, 여 60 근처까지만 가면 기본적인 정석. 어쨌든 이렇게 꺾어준, 얘는 이렇게 꺾어준, 둘 다 꺾어주니까 올라갈 때 매도 됐지? 얘는 오늘 매도 신호가 나온 거야, 찢어지니까. 대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도 이게 여기서 N자가 나오는 걸 체크하듯이 얘가 여기서 여기 N자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얘가 여길 안 깨면, 여길 안 깨고 얘가 턴하면 매수였지? 아까 엔비디아에서 얘가 이렇게 하방이어도 여기 올라가면 매수잖아. 이건 여러분이 지금은 듣고 쌍받은 건 매수구나, N자는 매수라고 이해만 하면 돼. 외울 필요 없어. 왜? 이게 나오면 내가 또 얘기해드려. 근데 자꾸만 듣다 보면 왜 자동으로 외워져. 자, 이게 아까 엔비디아 그림이야. 자, 그리고 제 끝에 결론을 말씀드릴게 다시. 자, 얘가 여기 봐봐. 얘가 이거 여기 N자잖아. 이게 꺾어준 매도잖아. 얘가 이게 데드 다음에 골드 줬는데 골드 못 주고 내가 매도거든. 이해했어요? 일단 올라갈 때 매도고 얘가 데드면 여기도 매도야. 근데 매도 때린 다음에 여기가 저점을 안 깨고 얘가 쌍바닥 주면 여기가 다시 매수지. 올라가지. 진짜 여기서 엔비디아 다시 잡아들였어. 이렇게 올라가지 얘가.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게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 이게 뭐 올라갈 때 또 사게 돼. 사람의 심리상. 막 올라가니까 막 그때 또 올라갈 때 뭐 별별별 얘기 나오면서 올라갈 거거든.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다만 얘가 플러스로 준다. 그러면 올라갈 때 나눠서 때려야 돼. 얘가 이게 올라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려면 정석적인 것은 여기처럼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확률적으로. 물론 하나로 쭉 가서 이렇게 N자로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얘가 결론은 얘는 다시 20 위로 올라타야 돼. 얘가 다시 20 위로 올라타야 돼. 거기 어딘가는 얘는 매도인 거야. 요번에 올라갈 때는 줄여야 된다는 게 달라진 점이야. 이 앞에는 오로지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매수가 중심의 주어였다면 오케이? 지금 얘는 상승할 때는 매도입니다가 주어야. 주어가 바뀌었어. 올라갈 때는 줄입니다가 바뀐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그렇게 안 가. 가더라도 이렇게 제꼈다 가야 돼. 그건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 또.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들 얘가 올라갈 때도 못 먹고 내려갈 때 설거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요번 달에 조심해야 돼. 왜? 얘가 월초 장대목을 때렸잖아. 그럼 얘를 이기려면 얘가 거꾸로 월초에 장대목을 주면서 얘가 시가를 돌파하면 얘가 없어져. 얘가 월초 위로 장대목을 주거나 아니면 적산병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이 장대봉의 영역에서 요번 달은 조심해야 돼. 단 내가 요번 달에 조정을 받는다 해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해도 이게 크고 이게 작으면 얘는 매수의 한 연장선상이야. 얘가 적산병 주고 조정이니까 얘는 장이 끝났다는 게 아니야. 다만 파동상 조정이니까 얘는 트레이딩으로 물량을 좀 줄여놓고 다시 하라는 뜻이야. 정리가 돼요? 제가 아침 공개 강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골백 번을 지금 떠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길 바래요. 자, 내가 이걸 똑같이 따라 하겠다. 오늘 우리가 파생도 아침에 이거 수익이었잖아. 파생 같은 것도 아침 매도해서 먹은 거잖아. 저게. 그러겠다라는 분들은 열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 열로. 주도주는 뭐냐면 주도주는 내일 아침에 올려놓게. 오늘 강했던 놈들이 주도주야. 제가 오늘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린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얘도 그렇고 하나 또 뭐였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내가 얘를 여기서 잡아들였잖아. 롱담에 숏에서 잡아들였듯이 오늘 강한 놈들은 이게 내일 조정받을 때 잡으면 돼. 그게 방산.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아까 조선 뭐 이런 것들이었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건 저희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 하나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RFHS 이건 주식창 갖고 있죠. 근데 아까 또 뭐가 강냐면 테크윙 강했대. 테크윙 강할 때 좀 줄여들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올라갈 때 풀었을 때 사면 안 돼. 롱담에 숏에서 사야 돼. 장대를 준 다음에 누를 때 사야 안 깨져요. 그래서 내가 유형관리를 하겠다. 내가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걸 잡아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이것도 대상도 여러분들 주신 거잖아. 여기 대상 이렇게 못을 박아놨네. 저는 얘를 지금도
얘 홍보 한 번도 안 했잖아. 근데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서 제일 큰 상, 대상을 받았어요. 자, 얘는 6개월짜리를 하는데 482만 원인데 130원에 할인 혜택이 있네. 한국장, 미국장, 뭐 앱 이런 거 포함해서 1668에 3971 요로 문의하시면 돼. 그럼 이제 아침에 한 거랑 혹시 헷갈릴까봐 그건 컴퓨터 편, 컴퓨터로 받아보는 거고요. 내가 금액이 좀 작다 그러면 이게 더 낫고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6개월에 132만 원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동시에 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맞아 하면 아까 외봉이면 괜찮은데 오늘은 쌍봉. 그래서 많이 하락했어. 근데 얘는 30에 5가 쌍봉이야. 30에 20이 쌍봉이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 대신 30에 20이 35가 쌍봉에서 저렇게 내려가는 거 겸해서 30, 20이 쌍봉일 때. 그러니까 쌍봉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두 가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 일반적일 땐. 이렇게 M자형 쌍봉, 소위 낙타의 등 타입이 있고 하방 타입이 있어. 같아지는 쌍봉, 낮아지는 쌍봉일 때 무조건 조심한다. 됐어요? 됐죠? 헷갈린다, 모른다 그러면 지금 20이 60과 대드지 녹색 잔디를 붉은 악마가 깼지? 깼지? 찢었잖아. 찢으면 매도야. 올라갈 때 복잡하면 그래. 찢었지. 일단 내려갈 땐 때릴 수 없고 왜 언제 틀지 모르니까 일단 상승시 축소해야 돼. 그때가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가면 반까지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줄여야 돼. 그래서 그런 매수는요. 매수는 30의 5가 턴할 때 이거나 오늘 녹톤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녹톤을 모르면 이건 나중에 강의할 때 들으세요. 녹톤이거나 나와야 돼. 그냥 편한 건 30의 5가 턴할 때. 그러면 소장님 3월 주도주는 뭘까요? 오늘 롱을 준 종목이야. 그게 뭐냐면 여기다 해볼게. 오늘 여기다 보면 얘가 주도주가 나와. 자, 여기 종목 검색에 눌러보면 주도주 있지. 이게 주도주야. 자, 화면을 둘로 나눠볼게요. 3월 달에 주도주 하면서 얘 눌러볼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어때? 발의 방향이 위지? 얘가 아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구별해서 SK인수를 넣어볼게. 얘는 요번 때는 주도주가 아니야. 물론 얘는 하단에 매수가 있어요. 얘는 바람이 위에서 불지. 얘는 요번 달에 주도주가 아니야. 대신 얘는 월 말 관심주지. 이게 핑크 다음에 조정이니까 핑크 다음에 조정 얘가 이게 끝날 때 찬스고 얘가 끝날 때 찬스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마다 10%씩 나눠서 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understand?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월말에 쏘는 방법이 있고. 됐어요? 그냥 요번 달에 일봉상 조정일 때 월중, 얘는 월말 공약주고 월말. 얘가 월말 때 쏘면 여러분 안 깨져. 확률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월중 공약주는 얘를 보고 얘가 이렇게 얘가 핑크지? 이게 핑크잖아 얘가. 그럼 얘가 내일 조정받을 때 쏘는 거야 얘들 나눠서. 됐어요? 이해했어요? 핑크잖아 얘들이. 방산 그 다음에 가스주 이해했어요? understand? 차이점 아시겠어요? 요번 달에 주도주는 얘가 월초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20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저걸 빨빨 매수다라고 해. 20선이 올라가지 빨. 그 다음에 월초 양목이지 빨. 빨빨 매수라고 해. 얘가 핑크인데 핑크지. 방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안 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5G, 6G 이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종목군에서 일부 종목군들. 그래서 테크윈도 갖고 있지. 이거 대신 올라갈 때 줄였지 오늘 우리가.
꼬랑지 달았지. 얘들이 내일 내려올 때 얘들이 매수해 있는 거야. 접수가 됐어요? 이런 건 애매모호하잖아. 얘는 여기가 쌍봉일 수 있잖아. 이런 거 말고 이게 없는 거. 이게 외봉인 거. 단독 외봉인 거. 그건 내일 아침에 올려놓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얘가 이렇게 명단이 쫙 있잖아. 걔들이 요번 달에 주도진 거. 이들 중에서 마이너스인 걸 골라서 들어갈 거야. 됐죠? 자, 내가 이것을 어쨌든 내가 원활하게 한번 해보겠다. 자, 대한민국 1등이야. 여러분이 뽑아준 1등이지. 1681-397 요로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싸니까 얘는 금액이 작으신 분들 이쪽을 가입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지. 금액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아까 컴퓨터원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할게요. 내일은 미국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미국시장이 오늘처럼 견제 끝났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 장은 거꾸로 또 폭등을 줄 거야. 그때 또 거꾸로 가면 안 돼. 올라갈 때는 좀 줄인다 생각해야 돼. 그때 줄일 때 오늘과 반대로 내가 올라갈 때 조금씩 나눠서 줄여도 되고, 오늘 얘가 35가 쭉 빠지면 매수가 없듯이 얘가 35가 쭉 올라오면 안 팔고 있다가 직전 고점 때 가든지 35가 꺾을 때 그때 던지면 돼. 아니면 녹턴일 때 때리면 돼. 언더스탠? 자, 컴퓨터님들은 뭐 내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됐고요. 처음 오늘 아침에 해서 가입하신 분들 2주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되고,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뭐 저 대상을 고드려 판사 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1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가 되고 잘 한번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가격은 대상 기념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